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꿈마을 사랑방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의 일과 놀이 연구소입니다. 일도 하고 놀이도 하는 일과 놀이 연구소의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자리와 가시방석 자리,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이니라. 네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이니라. 꽃자리 구상. 나는 구상 시인의 시 꽃자리를 참 좋아합니다. 시어와 내용에 끌려 곧잘 흥얼거립니다. 지금 앉은 자리가 꽃자리라는 시인, 그의 마음을 따라 내 마음도 흥얼거립니다. 생각하게 하는 시어는 내 가슴과 내리에 각인되어 강의 때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지금 내 자리가 바로 꽃자리이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내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자리가 바로 꽃자리이니라. 시인은 사람의 심리를 참 잘 들여다봅니다.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너는 네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야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도 맛봅니다. 나는 직원들과 구상 시인의 꽃자리를 자주 암송합니다. 동기부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홍가원이 좋다고 합니다. 재미있다고 합니다. 유익한 교육이라고 또 밥맛도 좋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앉아있는 그 자리가 가시방석처럼 불편하게 느껴지는 눈치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꽃자리임을 교육합니다.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네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야 그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도 맛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판매라는 감옥, 쇠사슬, 동아줄에 묶여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는 생각의 사슬을 풀어줘야 그제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삶의 보람과 기쁨도 맛보게 해주어야겠다는 신념 하나로 교육에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일즈맨에 대한 비호감을 호감으로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교육해 왔습니다. 자신감과 자부심, 동기부여 교육을 통해 비로소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도 맛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세일즈맨의 비전 5가지를 꼽아봅니다. 첫째, 세일즈는 내가 인정받는 직업입니다. 둘째, 세일즈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셋째, 세일즈는 억대 연봉에 도전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넷째, 세일즈는 부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다섯째, 세일즈는 스카우트 대상이 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또 세일즈맨을 3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 세일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훈훈하게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둘째, 세일즈는 상대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 세일즈는 상대에게 나를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일즈의 목적 3가지를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
세일즈는 고객을 만드는 일입니다. 둘째, 세일즈는 고객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셋째, 세일즈는 고객이 이탈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자부심이 있었기에 30여 년 세일즈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홍가원이 재미있는 일터이고 놀이의 장소임을 알렸습니다. 재능기부 봉사도 계속 해왔습니다. 홍가원은 더 나아가 꿈마을 평생교육원에 인증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교육청 검증인가 교육기관으로 꿈마을 평생교육원의 허가증이 나오던 날, 지나간 12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하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눈물의 감회가 솟았습니다. 꿈마을에서는 무엇을 할까? 꿈을 잃어버린 중년들의 꿈을 찾아주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꿈 이야기를 하면 중년, 노년도 눈빛이 반짝입니다. 그들에게는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젊은 날의 꿈, 지갑 속에 장롱 속에 묻어둔 꿈, 그 꿈을 살짝 꺼내는 것으로도 아주 괜찮습니다. 내가 걸어온 웅진 12년, 홍가원 15년의 세월을 바탕으로 꿈을 실천해가는 과정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 삶의 이야기를 더욱 푸르게 칠하는 게 꿈마을 평생교육원에서 생각하는 작고 소박한 꿈입니다. 꿈은 나이가 들어서도 꿀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자꾸 꿈이 생깁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건강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귀동냥한 것 같습니다. 그는 홍가원 카페에 가끔 들어왔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것 같다며 비결을 배우고 싶다며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3년 정도 작은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 그는 사람을 끊임없이 모집하는 방법을 궁금해했습니다. 나를 찾아온 그는 사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텐데 라며 한숨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병원만 세운다고 환자가 오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찾는 마케팅을 해야죠. 의사를 신뢰하면 다른 병원에 안 가고 꼭 그 병원에만 가게 됩니다. 나는 10년 이상 한 우물을 파며 걸어온 길을 말했습니다. 교육 없는 조직 관리는 극히 어려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체계화된 교육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함을 강조했습니다. 신나고 흥겨운 문화가 사람을 모이게 함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장부터 웃음을 배우고 웃지 않는 날은 가게 문을 열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에게 홍가원의 웃음치료 자격증반에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웃음을 배우면서 차근차근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등록을 했고 풍선 아트반에도 접수를 했습니다. 그는 매주 홍가원에 교육받으러 왔습니다. 홍가원의 모든 프로그램을 배우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마침 설립된 꿈마을 평생교육원을 알리는 두 가지 목적으로 출장 강의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웃음치료와 라인댄스 시범 강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2015년 8월달 금요일 2시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강의가 빼곡한 나의 일정을 보고
금요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무실에는 출근하는 직원도 고정적으로 찾아오는 고객도 없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한 명이 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며 강좌를 개설하라고 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진 그에게 약간은 부담과 함께 숙제를 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2주의 시간을 주면서 강좌를 홍보해 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8월 21일 강의 시간은 오후 2시. 나는 알찬 강의를 위해 1시 30분경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웃음치료 수강생들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대중으로 봐도 30여 명이 넘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웃음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5년 6월 21일 오늘은 쓰리고 하는 날, 우리 함께 쓰리고 합시다. 웃고 신나고 배우고 고고고 시원하게 웃는 날, 웃다 보니 뱃살이 쏙 빠진 박정혜입니다. 인사를 하자마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박수가 잠잠해지자 한 사람이 어머, 방송에서 본 것 같네요. 혹시 방송에 출연한 적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닙니까? 네, 지나간 6월 24일 날 생로병사 비밀에 나왔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 그분이 기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저절로 살려졌습니다. 그 지역에는 웃음치료하는 곳이 없어서 웃음치료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재미있게 웃었습니다. 실컷 웃었다고 말합니다. 가슴이 뻥 뚫리게 웃었다고 합니다. 나는 선창을 했습니다. 인생이 모작 웃음으로 맛있게 양념하기. 여러분, 시니어 한 명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니어는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알찬 메시지를 따라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쳤습니다. 자부심과 자신감이 심어진 그들에게 존재 가치를 높이는 동기부여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게임과 스팟으로 재밌게 놀이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몇십 년 묵은 체중이 가라앉았다고 말하면서 즐겁게 웃었습니다. 나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시 패스 하신 분들입니다. 고시 패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시 패스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고난과 시련을 다 이겨내신 분들이시죠? 우리 고시 패스한 나 자신을 위해서 한바탕 웃겠습니다. 고시 패스한 나, 대단한 나, 정말 이렇게 웃어보기는 난생 처음이라며 엄청나게 따라 웃었습니다.